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고 글 쓰는 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외람되지만 잠시 요즘 10대 용어를 써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펜질. 펜질. 펜질이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느낌은 좀 부정적이에요. 무슨 질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팬클럽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네. 이렇게 셀럽,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쫓아다니고 찾아가서 공연 함께 보고 네. 뭐 이러는 것들을 팬질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옛날에 글쎄요. 얼버무리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조용필 이런 게 있었고요. 네. 저희 때는 대학교 다닐 때 양희은, 김민기, 그래서 이제 민중가요, 민중예술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캠퍼스에 간헐적으로 오실 수 있었는데 네. 한 번 오시면 정말 몇백 명이 모여서 열광했던 그런 것들을 386 시대의 펜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허이 씨는요? 저는 유일하게 펜레터 한번 써본 적 있습니다. 오, 궁금하다. 지우임에. 아, 최지우 씨. 제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물론 요즘도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지우 씨의 매력에 빠져서 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우 씨는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시죠. 연락 좀 해보시죠. 아니 어떻게 연락해요? 저 연락처를 몰라요. 이 방송 보고 나서 연락처로 좀 연락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방송 보고요? 네. 혹시 그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가 저 보시면 좀 알아봐 주세요. 보통 뭐 펜질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고 또 응원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서 닮고 싶고 생각도 함께 하고 싶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한테도 이렇게 활력을 찾아낼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20년 전에 세상을 바꾼 이런 펜질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징되는 게 이제 노란색이거든요. 혹시 20년 전에 노란색으로 누군가를 쫓아다녔던 사람들 뭐 유추가 가능합니다만 네. 뭐 노란색은 뭐 여러 가지 상징 색깔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좀 네. 있고 해가지고 노란색 그러면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세상을 바꾼 20년 전의 팬들, 그 긴 세월을 지나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열정적이었던 그 응원들을 기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정경유착이나 권모술수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성공하고 대접받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고 그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노무현과 바보들의 기획자 손현욱 프로듀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을 기획하고 제작한 손현욱이라고 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하면 우리 시대에 많은 시대에 어떤 울림을 준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삶 자체가 우리 사회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사고하신 지가 10주년이잖아요. 네. 근데 10주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많이 그리워하시고 또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네. 역설적으로
그분과 우리가 원했던 그런 시대가 아직은 좀 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었고요. 네. 그래서 매 주기 때마다 더욱 좀 그리워지고 그런 분이시죠, 사실은.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리워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영화와 책을 같이 내시면서 네. 아주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저기 어벤져스 덕분에 되게 좀 한가해서 아무튼 굉장히 한가합니다. 한가하고 한가한 시간에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이 한가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아니 그랬는데. 어벤져스 얘기에 뭐 반박할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저는 이 노무현 가바부들 영화 첫 개봉일에 직접 가서 봤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야. 예, 오후 2시에 봤거든요. 아, 예. 디테일하네요. 우리 예. 깨시민, 깨어있는 네. 시민. 깨어있는 네. 시민. 그때 그 상영관에 4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저 포함해서. 감사해라, 네. 네 분씩이나. 저희 어머니 빼고 이제 2분이 계셨는데 네. 네. 한 분은 영화 보시는 내내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분도 정말 노 대통령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참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응을 많이 느끼셨겠죠. 네, 그 개봉할 당시에 시사회를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엔딩 스크롤 올라가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영화 잘못 만든 건가 했는데 다들 울고 계시느라고. 근데 저희는 사실은 울리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생전에 그분 모습이 나오면 다들 눈물 짓고 그러니까 그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노무현과 바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목소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을 또 감사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님은 제가 느끼는 노 대통령 맨손으로 길을 낸 사람 가장 기억나는 말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냐 정말 시원한 정면 승부였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주셨고요. 또 김만권 정치학 박사님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제임스 프리먼 크라크의 말인데 노통은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렸던 정치가라는 생각이네요 라고 주셨고요. 네. 또 김성신 출판평론가님은 이익을 이기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목숨으로 가르쳐준 바보이자 위대한 정치인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이냐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비유가 될까 잘 모르겠는데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인데 이때 영화란 과거의 인물인 노무현과 네. 현재의 영화 관람객들의 대화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노무현에 대한 기억, 또 그것을 통한 새로운 역사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 그런 콘텐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정답인가요? 네, 거의 99점 정도. 딩동댕동. 대본에는 없는 건데. 근데 여하튼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듀서께서 노무현이 기대했던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 그러한 이상적 사회에 대한 희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목표로 삼아서 가야 될 것이다. 네. 의 경종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변혁의 길은 아직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맞습니다. 예. 경구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노무현과 바보들 바로 이 책인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 실은 이 책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좋아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영화, 이 책의 특징이 보통은 좀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인터뷰를 맞아요.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좀 인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다 평범한 시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점이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그 흔히 말해서 노사모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노사모가 어떤 굉장한 정치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냥 노무현을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그 안에는 뭐 평범한 직장인들 아니면 뭐 주부, 학원 강사, 뭐 아니면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거의 17반 돈 모아서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소한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앞집의 아저씨, 뒷집의 누나들이 이 사회를 약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또 평범하지만 위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노사모가 무슨 구국의 정치 집단체, 정치 결사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영화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상식적이고 이상을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지 노사모가 굉장한 정치 집단을 매도되는 걸 원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노사모와 관련된 영화 또 책을 기획하게 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손현욱 프로듀서가 노사모였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획이 나왔던 게 아닌가. 있겠네요. 또 저도 네. 당연히 그냥 책 보고 영화 보면서 기획하시는 분도 당연히 노사모 회원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맞아요. 분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대통령은 좋아하긴 하죠. 근데 노사모는 아니고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서 바라보니까 좀 냉정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용인에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뭐 점심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TV에서 이제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과거. 네. 자기가 노사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만나면 정치기란 적도 없었고 뭐 이런 분인데 초기 노사모였다고 해서. 근데 그 당시 그분 나이가 한 5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초기 노사모라고 그러면 20년 전인데 그럼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상식이 30대 초반이면 만약 결혼했다 그러면 아이가 한 두세 살, 서너 살 이렇게 됐을 것이고 직장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막 자리 잡으려고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제일 바쁠 때. 제일 바쁠 때 말 그대로. 맞아요. 근데 왜 노사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1도 없었대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물어보면 한참 바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TV에서 나와서 그 원칙과 상식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뭔가 툭 오더래요. 자기 딸내미랑 이렇게 옆에 있는 애랑 눈을 마주치는데 진짜 내 딸이 나중에 커서 살아갈 세상은 좀 저 사람 말처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좀 뭔가 차별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면 어떨까. 아마 그때부터 순수하게 응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응원하시면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분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서구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잊고 이렇게 그리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시선이 좀 달리 가져가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 전에 대통령님 영화, 대통령이 일대기를 했다고 그러면 뒤에서 그를 조용히 응원하고 그 글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못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기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 나선 게 2년여 동안 네. 86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도 두 권이에요.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읽는데 꽤 걸리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데 보면 20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쵸.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서로가 성함을 몰라요. 본명으로 활동을 안 하죠. 네. 그 당시에 PC통신이 있어서 천리안 뭐 하이텍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닉네임만 알아요. 그러니까 본명이 뭐 아나운서님, 뭐 선생님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여왕벌, 뭐 포청천, 뭐 하마, 절세미녀. 절세미녀 막 이런 분들. 그러면 물어봐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름은 모르는데 아무튼 절세미녀야. 절세미녀 어디서 찾아 우리가? 뭐 124 전화해서 절세미녀 전화번호 알려면 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자체가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렵게 전화번호 찾아내서 전화해서 혹시 여왕벌님이세요? 그분 가만히 마가 떠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알려줬더니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방법으로 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번 인터뷰 끝나면 이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의 이야기를 아마 이분이 잘할 거야 찾아가 보세요. 누구예요? 그러면 동해바다라고 어디냐 그러면 동해에 가서 동해바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가가지고 또 이 사람이 찾으면 순천에 누가 있다, 광주에 누가 있다, 뭐 이런 식이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그 흐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인터뷰가 끝날 때 다른 그렇지. 사람의 이름이 딱 등장을 하고 네.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사람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런 이음새가 전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죽을 것 같아서 저희들. 아, 저희 스태프들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네. 거의 전국을 3바퀴 도셨다고요.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는 한 10명, 6명 정도면 영화가 다 끝나요. 근데 이건 고구마 줄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캐면은 계속 뭐가 딸려 나오니까 끊을 수가 없고 이게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재미난 얘기를 고구마 줄기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PC통신의 연결망이 전통적인 지역과 위계를 다 떠나서 노사모를 만든 일종의 미디어의 플랫폼이었어요. 맞아요. 과거에는 뭐 조중동 등 지배적인 신문이 있었고 KBS, MBC 등 지상파만 존재했고 지역의 담론,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의 지역 정서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노사모는 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등등의 이런 PC통신 첫 세대거든요. 그래서 PC통신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들은 지역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었다라는 변화고요. 어쩌면 20년 전에 이 현상이 지금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난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의 원형질이 네. 20년 전 노무현이 정치인으로서 등장하면서 나타났고 노사모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력을 만들었던 첫 세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사실 이렇게 노사모가 막 붐을 일 때 TV나 신문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만 봤던 어린 세대였어요. 네. 그때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뭐 너무 열광적으로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았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렇게 평범한 소시민 분들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었어요. 말하자면 어찌됐건 대통령을 만든 시민들이잖아요.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면 뭐 철물점 하시고 네, 뭐 포장마차 맞아요. 하시고 뭐 이런 치킨집 분, 하시고. 치킨집 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게 되냐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자기도 모르겠다. 그냥 저 사람이 참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왜 부산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냥 지 종로에서 있으면 선거 당연히 당선되고 할 텐데 왜 여기 내려와서 저 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모이게 되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네. 저 바보 같은 사람 저거 아이고 저 나이 먹어서 이런 것들이 네. 그런 맛이 그런 측은지심과 또 이렇게 진짜로 바위에 계란 던지는 그런 심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모인 분들이 아마 초기 노사모 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연민의 네, 공동체예요.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거예요. 정말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구도가 엘리트 정치인, 엘리트 미디어 맞습니다. 이 싸움과 일반 시민, 평범한 서민 이 대립 구도였거든요.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 중심의 그렇죠.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서민들은 정말로 늘 어떻게 보면은 당해왔던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 정치의 구현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노사모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노무현을 응원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어떤가요? 다 같은가요? 아니면은 뭐 제가 영화를 크랭크나기 한 일주일 전에 네. 봉화마을을 이제 스케치 촬영하러 갔었어요. 네. 간 김에 이제 명계남 씨를 만났거든요. 거기 지금 극장을 짓고 사고 계세요. 그 소극장을 짓고. 네. 또 이제 식사하고 오면서 쭉 걸어오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그때 20년 전인데 한참 잘 나가던 주조연급 배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그만두고 왜 정치인을 응원하게 됐냐? 아마 정치인을 보통 연예인 정치인을 하면 뭐 잘못되면은 자기 직업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응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속았다. 예, 속은 거지 뭐 임마. 왜요? 그러니까
야, 원칙과 상식이 통하잖아. 야, 그게 있을 것 같냐? 그거 되면 그 유토피아지, 그게? 근데 왜 아직도 못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줄 것 같더래요. 진짜로 차별 없는, 지역 감정 없는 세상, 그리고 차별 없는 사회,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정말 통하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그 사람은 해줄 것 같더래요. 그 사람 해줄 것 같아.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해줄 것 같아. 진짜. 내가 좀만 도와줘, 저 사람 할 것 같아. 그러면서 20년이 흐른 거죠. 근데 그 그렇죠. 말씀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회환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사실 그리 아직도 그리워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노사모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보따리 싸다니고 싸움이나 하는 그런 정치 시대를 건네고 그야말로 우리 정치인들이 열심히 정책으로 경쟁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긴 이래로 어떻든 한 번 한 번의 판단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도 50년, 100년 이렇게 하면 대중의 판단이 크게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결코 큰 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노사모라는 거는 또 만들어지고 알려지게 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부산 초량 국회의원 선거에 네. 나가서 떨어지게 네, 된 거. 맞아요. 그게 아닐까 싶어요. 당시에 지역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때였는데 그럼요. 정말 안정적이었던 지역구, 종로라는 지역구를 버리고 적진에 나가서 떨어졌던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빵 하고 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허희 선생님 그런 적 있으세요? 죽을 걸 알면서 그리로 간 거예요. 예. 아니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죠. 맞아요. 사실 일반인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못하죠. 쉽게 맞아요. 못하는. 그러면 주변에서 분이죠.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저기 다른 세상에 계실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런 지역 감정을 그렇게 정면 도전해서 네. 깨어보려는 노력,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부겸 장관이 또 대구에 가서 맞습니다. 하고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 호남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그런 지역적 감정을 무마시키려는 그럼요. 개인적 정치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늘 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의 역할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이창현 북마스터의 질문에 네. 제가 죽으러 갈 줄 알면서 거기 가겠습니까? 라고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노무현 대통령도 실은 저는 그때 한번 정치적인 어떤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요. 그걸 다시 부활시켜 준 맞아요. 게 바로 노사모가 아닌가 싶어요. 일반 시민들의 예. 이분들이 당원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선거 운동원들도 아닌데 이렇게 정치인의 팬클럽이 큰 바람을 일으켰다는 게 이런 게 정치계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잘 쓰는 사람은 글을 쓰고 그렇죠. 네. 목소리 큰 사람은 밖에서 응원을 하고 그러니까 몸빵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예. 각자 자기가 맞는 것들을 하자라고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델리라는 분이 나오신 그분이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유선거 하셔서 빵집을 6개 가지고 있다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만주라는 걸 처음 네. 보셨던 분인데 그분이 모임 때마다 빵을 이만큼씩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인터뷰 때도 아마 노사모 회원 중에 내 빵 안 먹은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네.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색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사모가 빵빵해졌네. 근데 사실은 기존의 정치 그러면 돈 있는 정치 자금을 대는 기업인들 그렇죠. 그리고 검은 커넥션으로 그렇죠. 정치인을 움직이고 그들의 부합하는 법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정치 자금 완전히 없애고 시민들의 결속 또 그 가운데 돼지 저금통 네네. 사실은 이 돼지 저금통이 불법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나중에 그렇죠. 지금 서울시장님 하시는 박원순 변호사가 네네. 이거에 변론을 서주신 거죠? 네네. 자세하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자금을 모으는 자체가 네, 불법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노사모를 해체하고 뭐 이거 뭐지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소문하던 끝에 그 당시에 얘네 모이는 행위 자체가 팬클럽이지 뭐 이렇게 정치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꾼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변론해 주신 분이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님이세요. 그 당시 시민연대 얘기했을 때. 근데 막상 우리가 그 인터뷰를 가서 이제 물어볼 때는 내가 그랬던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에 대해서 아마 했겠죠. 뭐 이렇게 워낙 많이 워낙 그런 많이 변론을 하시니까 많이 해주셨기 그분이. 때문에 네. 참여연대겠죠. 그러네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되겠죠. 그래서 잘 기억 못 하시는데 기억은 계속 더듬으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결국에 근데 뭐 벌금 무신 분들도 계시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랑 사무실이 같은 층에 있었대요. 노무현 대통령 사무실하고 자기 참여연대 사무실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인사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 영화 또 책을 보면서 지금 제 나이 또래와 비슷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입사 면접도 포기하고 지금 노사모 활동하러 가고 원래 대학 교직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내던지고 노사모 활동하러 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진짜 헐소리 나오더라고요. 헐. 그렇죠. 사실 생계, 이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게 그렇죠. 절대적인 지금의 그쵸. 명제가 됐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그 영화에 이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철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막상 하기로 맘먹었을 때는 뭐 걱정 같은 건 없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하러 갔는데 거기 자기 혼자 있을까봐.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모든 힘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의지가 됐던 그렇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PC통신에서 만났지만 네.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얘기를 해보고 그 항상 원칙과 상식을 요청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끈끈했다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가 또 다시는 안 오겠지만 저는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이 되게 위대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포기하고 이 사람을 지금 해야 되겠어. 뭐 직장 입사한 것도 때려치고 나 이 사람 이번에 응원해야 되겠어. 뭐 내가 PC방을 팔아서 돈이 좀 있는데 이 사람 응원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만나보면 그 당시에 자기가 했던 행위를 절대로 후회하는 분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아 진짜. 사실 봉화에 가면 이게 어떤 돌에 새겨져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민의 조직된 힘, 그것이 바로 노사모가 어떤 효시가 됐고 그것 이후에 또 다른 노무현을 닮은 정치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력을 얻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깨어있는 시민이 한 명이 아니라 그렇죠. 여럿이 모여서 연대할 때. 연대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킵니다. 네. 그때의 감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그 감격을 함께 나눠보시죠. 이번엔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해냅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때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30분 이상 그냥 그 전에는 그 주권자라는 게 정말 남의 말인 것 같죠. 정말로 책에만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리고 노무현을 통해서 많은 것도 배웠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여죠. 저는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 되고 나면 뭐 하지요? 감시도 하고 흔드는 사람들도 감시 좀 해주세요.
지역 감정 없는 원칙이 승리하는 참여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살아갈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면 참 좋겠다. 드디어 이제 꿈꾸던 걸 현실로 이뤄냈잖아요. 네. 그때 감격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또 그때의 반응이 참 뭐라 할까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감시라고 외쳐요. 그 장면 어떠셨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 그렇죠. 장면이. 응원하고 희망을 비쳤던 사람이 어서 감시를 외쳐요. 그러니까 응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은 최권력자가 됐으니 우리가 지켜줘야 될가 아니라 저 사람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감시를 외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가끔 이제 노사모를 만나면 아마 그때 그 말을 가장 후회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었던 거죠. 네. 대통령은 자기네 힘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정치를 해본 분들도 아니니까 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시라고 외쳤던 노사모의 초심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그런 그렇죠.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진행이 잘못돼서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예. 그 반작용으로 늘어난 건데요. 저는 노사모기 때문에 감시를 외쳤다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상당히 노사모의 특징을 끝없이 견제하려는 시민의 조직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보통 이런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분들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근데 있죠. 노사모는 그랬나요? 뭐 어떤 이유의 행보를 좀 보였나요? 대부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거의 다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옆에 있으면 저번한테 방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다. 이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생각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노사모 홈페이지 탈퇴하는 분들이 대부분 탈퇴를 하셨고, 어떤 분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하셨고, 그리고 나는 저기까지다. 다시 일상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시민적 연대의 어떤 순수성이 있었는데 정작 기존의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노사모의 정치성 네. 그리고 한 자리 하겠다는 열망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부각해서 노사모를 아주 잘못된 정치 집단이라고 묘사했던 적이 한동안 있었죠.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진짜로 같이 있는 순간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해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다 물러난 분들. 감시를 외치면서. 네, 다 물러난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네네네. 때 그거에 반대하고자 촛불 집회를 연 분들도 바로 이분들이었어요. 네. 이때가 이제 후기 노사모라고 말을 해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니들이 뭔데 한번 탄핵을 해? 라고 해서 시민들이 모였어요. 근데 노사모분들이 거기서 또 나서면 자기네가 또 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주도를 했다고. 또 보수론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모여서 뒤에서 시민들 정리. 그러니까 따로 이탈자 없도록 정리해 주는 거, 줄 세우는 것. 그리고 거기서 생수 같은 거 날라서 주는 거, 촛불 같은 거 날라주는 것. 자원봉사. 네,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새벽에 남아서 다 쓰레기 다 치우고 몰래 사라졌. 이 노사모 분들이 그런 걸 다 했었어요. 뒤에서. 쓰레기 다 치우고 사라지고 다음날 또 오면 뒤에 조용히 사람들 이제 이탈 못하게 충돌 안 일어나게 정리하는 그런 것들만 위주로 했었어요. 노사모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크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경선을 통한 당선.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임기 5년 내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탄핵, 다시 복귀,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계시다가 서거, 네. 그리고 10년. 이제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뭐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땐 모이고 어떨 때는 흩어지고 막 이런데 또 때로는 좀 후회하는 분 또는 아쉬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봤던 86명, 87명의 계신 분들은 단 한 명도 후회한다는 분이 안 계셨어요. 심지어 그 김영보 씨라고 서울에 한 5개 정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노사 활동하면서 그걸 다 없애 먹으신 분이고 그 아까 말한 델리인이 네. 델리 만주 돈을 어마어마하게 만주. 벌었고, 근데 그분이 지금 지리산에서 암투병을 하세요. 다 이제 포기하고 그분 인터뷰를 3번을 갔다가 포기했으니까 5분을 못 버티시는 거예요. 인터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으시냐. 한때 잘 나가셨던 분이고 충분히 뭐 했던 분이고 절대 후회하지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라고 힘 좀 말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 앞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드릴 질문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다고 말하는데 무슨 얘기를 이거 뭐 더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책에 나온 인터뷰 중에서 명계남 씨가 하신 말씀이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노무현이란 사람은 이런 빛이 아니라 섬광 같았다. 섬광이 있었는데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그런 섬광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섬광만이 역사를 만들어가진 않으니까 그 섬광이 많은 사람들을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들었다. 그분은 섬광이었습니다. 저는 봤어요. 저는 그게 자랑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슨 위해를 당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그게 진짜 자랑입니다. 아, 참. 섬광. 네. 야, 참 대단한 거네요. 정말 섬광. 어떻게 자신의 모든 걸 다 그 사람에게 걸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 구절에서 조금 답을 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몰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몰입할 수 있는 노무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도 없이 그냥 돈만 벌다가 그냥 뭐 권력만 갖다가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몰입하고 투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 4.19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20대 그 4.19 혁명을 네.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가 섬광 같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가 20살이었던 시기 오, 바로 그 빛 그렇구나. 같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민주화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네, 뭘.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온 거야라고. 같은. 그랬던 어떤 만족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지금은 참 많이 그게 비판받고 있지만 당시 막 노무현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모든 모든 게. 언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격의 없이 대할 수 대통령을 있는.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하나의 공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잖아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평검사들이 대통령 앞에서 협박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을 그렇게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게 섬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섬광은 사라진 듯 하지만 역사의 하나의 이정표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같이 시사회장에서 영화 봤던 이야기. 영화 끝나고 이제 엔딩 스크롤 올라가는데 네. 어떤 여성분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 여왕벌인데 저 아시는 분 손, 저 뒤에서 누가 남자분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좀 이따 위층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다 모여서 맥주 먹고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서울 사람, 저분은 부산 사람, 저분은 광주 사람, 뭐 저분 순천 사람 이런 식이 있으니까 서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자기네가 기억했던 그때 20대 때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 이제 그렇지. 아줌마가 돼가지고 시가 되고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이게 같이 술자리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뜨겁구나. 여전히 열성적이고, 여전히 열심히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 20년 전에 매일같이 했던 그 자리를 네네. 2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갖게 그렇죠. 되었던 건데 노사모의 현재는 또 어떨지 궁금해요. 세월이 흐르고 똑같진 않죠. 변하고, 그렇죠. 퇴색이 되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또 새롭게 노무현을 공부하고, 네. 그렇지. 스스로 노사모 회원이 되기 위해서 가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어찌됐건 역사는 계속 굴러가고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시대에 그러한 분을 겪어봤고 그렇지. 우리가 실수를 해봤고 우리는 노무현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화에서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고 거창한 말들이 아니잖아요. 참여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해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할 거 없으면 벽 보고 욕이라도 해라. 그렇지. 응? 근데 욕도 안 하는 것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분 김경수 여선 빠졌었는데 김경수 의원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노사모가 우리 역사의 지형을 반부 좀 바꿔놨다. 그렇지. 진짜로.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노사모를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네. 기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재임 중에도 노사모 가입을 한 사람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충분히 있죠. 근데 서거 이후에도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의 시대 정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쭉 보면 틀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칙에 절대로 승복하지 않았고 어려워도 물러서지 않았고 가치가 없는 것에 힘을 쏟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 그런 말 나와요. 우리나라 정치가 완벽 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해놓으면 다음 사람이 또 이어주겠지. 더 좋은 사람 이어주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뭐 단박에 뭘 바꾸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엔딩에 나오는 게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응원해 주시고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못 지켰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될까봐 또 다른 그 추문에 휩싸이게 할까봐 숨어있던 거죠. 그런데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젠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게 그러지 말자고 만든 영화예요. 그렇게 새로 가입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또 인천 노사모가 아, 예. 좀 핫하죠? 네, 그 핫합니다. 열심히시고 그 인천 노사모 인터뷰할 때 문달이라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 맨 마지막에. 예. 노사모를 어떻게 가입하게 되냐니까 자기가 책을 읽었는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학교에서 뭐 전교 1, 2등 하는 친구인데 부모님한테 가서 자기는 노무현, 그러니까 노사모에 가입을 하고 싶다. 근데 부모님도 뭐 네 생각 그러면 해라.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해라. 그래서 모임 있으면 가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뵙고 어떤 책을 좀 더 읽어봐. 책도 읽고 본인이 고민하고. 저는 그런 친구들이 꾸준하게 그 노사모를 이어가는 명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의 세대들은 또 위의 세대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친구들은 새롭게 또 바꿔나갈 무언가 있을 것이고 저는 굉장히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되게 옳은 방식이고 좋은 방식이죠. 나쁜 가정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미우미우님이 당시 네, 고등학생으로서 맞아요. 네, 또 노사모 활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뭐 했나? 저는 그때 사실 제 학업 하기도 바빠서 그런 데는 관심을 거의 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에는 깨어있는 분들이 많구나 많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분 지금 교수님이세요.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책에는. 잘 나오고 잘 놀 것 같지만 네.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아, 교수님이셨구나. 그때는 공부도 하고 깨어 있기도 한 거예요. 역시. 주무실 때 깨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 또 그렇게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키 크느라고. 자, 여전히 뜻을 이어가고 있는 노사모 지금은 네.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이름은 정상일이라고 하고요. 인천 노사모 닉네임은 제이네어라고 합니다. 노사모 회원 지창영이고 닉네임은 송전탑이라고 합니다. 노사모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도 그때 좀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왠지 가입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임하시면서 그분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나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난 이제 난 노사모 해도 돼.
그런 마음에 딱 진짜 밤에 가입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멋지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입할 생각은 안 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거하시고 난 이후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사모 회원으로 가입까지 했죠.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 벚꽃길입니다.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벚나무 한 그루씩을 기증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앞에 나무마다 대통령의 어록이라든지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 명패를 새겼고요. 그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여기다 심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저쪽에 이제 제 것도 좀 하나 있고 요소요소에 이런 말씀이 또 많아요. 그 대통령 생존 살아계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맞아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면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죠. 고통하셨을까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요즘에 새삼스럽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막.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그 의미 깊고 울림이 큰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천 노사모에서도 그 말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주기 때마다 추모제 행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같이 움직인 게 솔직히 제일 크고요. 안녕하세요. 인천 노사모에서 문달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문준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게 꿈과 희망을 주신 정말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꿈꾸셨던 나라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해드리고 정말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정말 같이 막 규탄하고 그다음에 그리워하고 이제 그런 점들과 타 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와 꾸준히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민 조직으로 노사모가 거듭나고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누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노사모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프로듀서에게 했던 이야기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프로듀서님께서 우리 노사모 회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감사하다는 말. 당신들 덕에 제가 이런 영화 찍게 됐고 이런 책도 내게 됐고 그리고 조금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문재인 여권을 살고 있는 것도
2년 전에 촛불 들었던 과거의 시민들 때문이잖아요. 네. 상식적이되 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사모가 아니라 노무현의 정신을, 노무현 시스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감사해요.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되게 인류학적인 접근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건데 오늘 해보니까 노무현의 정신, 노사모의 정신이 촛불로 이어졌고 그 그럼요. 촛불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깨어있는 시민과 참여, 네. 그 두 개의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무현과 바보들 인터뷰집을 펴내신 손현욱 프로듀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처음 해봐서 좀 난 실수가 많았는데 좀 너무 잘 대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좀 미진한 거는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다음에 또 더 좋은 영화로 한 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과는 다르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또 그렇죠. 시대를 바꾸어간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뭔가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몸이 움찔움찔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어디론가 가야 될 것만 같고요. 고 노무현 서거 10주기가 다가오는 5월입니다. 시대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모두가 나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깨달은 시간이 아닌가 정리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명승건 박사님 덕분에 비타민을 끊었습니다. 과일 좀 사주세요. 집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사과라도 한 박스 보내주시고요. 박사님 항상 좋은 얘기, 조언 감사드리고 북 소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암센터 화이팅! 명승건 화이팅! 화이팅! 아, 잘 봤습니다. 사과 박스를 보내달라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사과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과뿐만이 아니고 뭐 바나나 뭐 이런 거 오렌지 다 보내줘야 되니까 그거는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네. 비타민 먹지 말라, 네. 돈 쓰지 말라 네. 하셨는데 비타민을 먹으면 저희가 안 되는 건가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음식이 아닌 비타민제 혹은 비타민 보충제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을 필요 없고요. 우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뭐 몇만 명 이상을 뽑아갖고 각 비타민 섭취량을 통계를 내거든요. 영양 권장량의 100%를 조금 다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모자라지가 않아요. 오히려 영양 권장량 수준으로 먹으라고 그러면 상한 섭취량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건강이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대신에 올바른 생활 습관, 골고루 다양하게 먹고 소식하고 편히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갖고 지대의 넓얏으로 유명한 책이죠. 조금 사람들 앞에서 좀 아는 척 해보기도 하고 싶고 또 사람들이랑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꼭 필요한
절대 깊지 않은 얇은 지식만을 딱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아는 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가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책들을 읽기 위한 기초적인 필수 교양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이제 책을 덮게 되면 이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럭과 같은 지식을 추천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저는 논문을 쓴 그 연구자라서 논문을 많이 쓸 때 항상 레퍼런스, 참고문헌이 중요하다고 해서 참고문헌을 항상 달거든요. 근데 이 책은 참고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 내용을 정말 그렇게 잘 요약하면서 잘 정리했는지 놀라울 따름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과 그다음에 간단한 그 도표나 글 이런 것들로 정리한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VJ, 원조 VJ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가수 김유나 씨의 남편분이기도 하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바로 김형규 원장입니다. 김형규 원장 잘 지내고 있지? 다음 주자 누구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을 때 몇 명을 떠올렸는데 떠올리자마자 바로 내가 전화를 했잖아. 근데 이제 전화했는데 바로 또 흔쾌히 승낙을 해서 난 너무 기분이 좋았지. 그래서 다음 주제로 나올 때 어떤 책, 좋은 책을 읽어야 될지 좀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자로 나는 부인인 자우림의 김유나 씨를 나는 추천해보고 싶은데 어때? 잘해줘. 안녕. 가짓이 진실이 돼버려도 날 믿으면 살 테요. 세상이